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72년을 살아오면서도 누구에게도 쉽게 못했던 고백이에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이들이 온다는 소식에 기뻐해야 하는데 왜일까요? 오히려 두렵고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이상한가요? 나만 이런 건가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가족보다 먼 사람,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 사진 좀 보세요. 30년 전 제 가족 사진이에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라고 부르면서 제 치마폭을 붙잡고 다녔죠.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사줘. 엄마 나 아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천천히 말이에요. 요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해요.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왔나 해서요.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 휴대폰은 조용합니다. 가끔 오는 메시지는 엄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주말에 시간 나면 들를게요. 그리고 그 주말은 오지 않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직장일, 육아, 경제적 부담.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정말 그럴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매일 아침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 할머니 김순자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아들과 통화하는 시간보다 더 편하다는 걸요. 순자 씨는 저와 같은 동네에 사는 평범한 이웃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5년 전에 이사와서 알게 된 사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순자 씨와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무릎이 아파요. 시장에 생선이 싸던데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요. 그런데 이 사소한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순자 씨와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공원에서 만나요. 도시락을 싸와서 벤치에 앉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순자 씨도 저처럼 자식들이 바쁘다고 해요. 명절에만 얼굴 보는 사이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인지 더 편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순자 씨, 우리 이상한 건가요? 자식보다 이웃이 더 편하다니?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매일 만나잖아요. 자식들은 1년에 몇 번 보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까 봐요. 엄마는 우리가 있는데 왜 남들이랑 어울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요. 박영애 씨는 세 자녀를 키웠지만 지금은 혼자 살고요. 이정남 씨는 아들이 미국에 있어 몇 년째 못 봤다고 해요. 최말자 씨는 딸이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들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았어요. 가족이 있지만 혼자인 사람들이죠.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선택할 수 없지만 관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 만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우는 시간이 쌓여야 진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랍니다. 어쩌면 저는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가까웠던 건 그들이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게 성장이고 독립이고 어른이 되는 거니까요. 저도 그렇게 부모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요. 아이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명절을 기다리지 않고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그 주말을 기다리지 않기로요. 대신 제 일상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와의 산책, 노인정 친구들과의 수다, 동네 도서관에서의 책 읽기, 베란다 화분 돌보기. 이런 작은 일상들이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서운함도 덜 느끼게 되었고 외로움도 덜해졌어요. 제가 제 삶의 중심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채워주길 기다리지 않게 됐거든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순자 씨를 만났어요. 우리는 함께 장을 봤죠. 이거 오늘 싸네. 저건 너무 비싸. 이거 사면 둘이 나눠 먹자.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참 웃기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친구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버렸네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젊었을 때는 가족이 전부였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고 제 취미도 포기하면서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죠. 집에 와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어요. 30년 전, 40년 전이 제 기록들이요. 오늘 아이들 학교 보냈다. 남편 아침 준비했다. 시장 보고 청소했다. 온통 가족에 대한 기록뿐이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뭘 좋아했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걸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존재했다는 것을요. 나라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다음 날 노인정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박영애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희생이 사랑이라고 믿었죠. 이정남 씨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며 키운 아이들은 지금 우리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이제 주변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울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울고 난 후에는 웃기 시작했거든요. 최말자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잖아요. 애들 기다리지 말고 우리끼리 살아요. 우리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다리기만 하다가 가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70대, 80대가 되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기다리는 데만 쓴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만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요. 일주일에 한 번은 카페에서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근교로 여행도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명절이 왔어요. 아이들이 왔죠. 손주들도 데리고 왔고요. 예전 같았으면 한 달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무슨 음식을 해줄까, 뭘 사줄까 고민하면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꼭 필요한 것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많아서 예전처럼 많이 못해. 배달 음식도 시켜 먹자.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프진 않아. 근데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서 너희만 기다리다가 늙고 싶지 않아.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섭섭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너희가 바쁜 거 이해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어렵지. 엄마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엄마는 엄마 삶을 살면 되는 거야. 가끔 보고 안부 묻고 그 정도면 충분해.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썼네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너희도 살기 바쁜데 엄마가 이제 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명절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집을 둘러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허전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기보다는 편했어요. 제 공간이 다시 제 것이 된 느낌이랄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순자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명절 잘 보냈어요? 내일 공원에서 만날까요? 곧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내가 김밥 싸갈게요. 그 짧은 문자를 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까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멀리 있어도 가까운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가까운 사람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